4월의 어느 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전라도 구례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말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의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8,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말자는 여전히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전화 왔어요. 이웃 아줌마의 큰 목소리에 말자는 앞치마를 털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서울에 사는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하린이 다음 주에 초등학교 입학해요. 입학식에 오실 수 있죠? 손녀 하린이의 입학식 소식에 말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7살 하린이는 말자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우리 하린이 입학식인데. 그럼 미리 올라오세요. 며칠 머물다 가시면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한참 동안 미소를 지으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답답하고 낯설었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말자는 정성스레 담근 김치와 집에서 만든 된장, 그리고 하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큰 가방에 담아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자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잠실의 높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하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하린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말자는 하린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달 만에 본 하린이는 한 뼘 더 자란 듯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최지혜가 현관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36살의 지혜는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자는 지혜의 말투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지혜야, 고생 많다. 김치랑 된장 가져왔어. 아, 감사해요. 근데 저희 냉장고가 작아서 일단 베란다에 두겠습니다. 아들 도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를 보는 얼굴은 밝았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녁 준비했으니 드세요. 말자는 지혜가 차린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반찬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지근한 나물 몇 가지, 랩을 씌운 채 나온 찌개, 그리고 어제 먹던 것 같은 밑반찬뿐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먹던 건데 아직 괜찮아요. 지혜가 랩도 벗기지 않은 접시를 말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생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남을 대접해 온 말자에게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린이만 천진난만하게 밥을 먹었고 도연은 피곤한 듯 조용히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지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차렸는데 이제는 남이 차린 밥을 먹는 신세가 됐구나.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구경 갈래요? 하린이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말자는 손녀의 맑은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린이랑 같이 가야지. 그날 밤 말자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시끄러웠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유층의 발소리까지. 구례의 고요한 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차갑다기보다는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의무적인 유예였습니다. 말자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말자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몸에 밴 습관 탓인지 서울에서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니 텅 빈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고 대부분 마트에서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말자가 가져온 김치와 된장은 베란다 구석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혜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습관이 돼서 그래. 밥 해줄까? 아니에요. 저희는 보통 간단히 먹어요. 토스트나 시리얼 정도로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평생 밥상을 차리는 일을 당연히 여겼던 그녀에게 이곳의 모든 것은 간소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이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우유와 시리얼을 내며 말했다. 요즘 바빠서요. 그러더니 말자가 가져온 김치에서 물기를 털어내고 접시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가 거부당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김치 맛있는데. 할인이가 말했지만 지혜는 얘들은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안 돼요라며 단호히 대꾸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말자는 할인이와 학교에 갔습니다. 새로 지은 학교는 말자가 다녔던 시골 학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복도, 컴퓨터가 놓인 교실, 인조잔디 운동장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내 교실이에요. 할인이가 신나게 말했지만 말자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손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 말자는 할인이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재료를 꺼내려는데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려고요? 할인이 좋아하는 호박전 좀 부쳐주려고. 아, 저희는 기름진 음식 잘 안 먹어요. 요즘 아이들은 건강식 위주로 먹거든요. 말자는 손에 들던 호박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의 말투는 예에 바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아이들 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의 가슴에 무언가가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자신의 역할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도연이 일찍 들어와 할인이의 입학 준비물을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말자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지혜는 복잡하니까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말자는 베란다에 앉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웅장한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또다시 랩에 쌓인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지혜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접시를 말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였는데 맛을 보니 마트에서 사온 김치로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치찌개 맛 어때요? 지혜가 물었지만 말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담근 김치는 베란다에 밀려나 있는데 마트 김치로 만든 찌개를 평가하라니. 괜찮다. 말자는 짧게 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거리감 있는 태도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가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창밖의 아파트 불빛은 차갑게 반짝였고 말자는 구례의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이곳에서는 불편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할인이의 입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말자는 새벽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손녀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학교 가는 거죠? 할인이가 새 교복을 입고 신나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손녀를 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 할인이 오늘부터 학생이네. 입학식은 간단했습니다.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의 축사를 듣고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말자는 할인이 옆에 앉아 뿌듯함과 함께 묘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보이지 않고 젊은 부모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요식할까요? 할인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하지만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서 먹어. 밖에서 먹으면 비싸고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말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녀의 입학식을 집에서 대충 보내다니. 구례라면 온 동네가 축하할 텐데. 그럼 내가 해줄게. 할인이 좋아하는 갈비찜 어때?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다음 날 말자는 할인이의 입학 기념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좋은 갈비를 골랐습니다. 상인 아저씨가 손주 입학식이세요? 라고 묻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양파와 물을 썰고 갈비를 데쳐 기름을 뺀 뒤
집에서 만든 양념으로 푹 끓였습니다. 부엌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아 나물과 버무려 색색으로 예쁘게 볶았습니다. 할인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된장국도 준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혜의 친구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러왔습니다. 말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아, 정말 맛있겠다. 아이들이 신나게 말했지만 지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옛날 스타일이라 좀 느끼할 수도 있어요. 말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이런 느끼한 음식 별로예요. 요즘 트렌드랑 안 맞잖아요. 지혜는 말자의 갈비찜을 부엌 구석으로 치우고 미리 주문한 피자와 치킨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말자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손님들 앞에서 거부당한 것입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혜는 얘들은 이런 거 잘 몰라라며 넘어갔습니다. 손님들은 피자와 치킨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했지만 말자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후 말자는 치워진 갈비찜을 꺼내 가족끼리 먹고 싶었습니다. 엄마,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도연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말자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몇 젓가락 먹더니 좀 짜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요즘 육아 스트레스도 많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말자는 아들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을 예민함으로 포장하다니. 응, 알겠다. 짧게 답했지만 말자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자신의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온 방식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말자는 자신이 가져온 반찬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란다에 밀려난 김치와 된장, 거부당한 갈비찜까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이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손녀의 진심에 말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라며 어머니처럼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할인이의 입학식 이후로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녀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주말 저녁, 도연은 회사 일로 늦었고 지혜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말자는 할인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프다. 할인이가 말하자 말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변변한 반찬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간편한 것들로만 채워놓았죠.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말자는 달걀과 파를 꺼내 파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가 좋아하는 바삭한 파전이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 할머니, 파전. 할인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말자는 손녀의 밝은 모습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약속이 일찍 끝났나 봐요. 뭐 하세요? 파전을 부치는 말자를 보며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인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파전 부쳐줬어. 어머니, 제가 식사는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름진 음식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자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그럼 제가 다른 거 해줄게요. 굳이 이런 거.